이런 걸까요? 켜야지. 그러니까 비디오도 켜야 돼. 비디오도 켜시고. 얘도 연결할 수도 있겠네. 문서를 하는 거죠. 네? 네. 네. 하면 될까? 네. 아, 예. 준비가 굉장히 길었는데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리시나요? 들리시겠죠? 네. 일단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말하는 대로 얻어내는 14가지 방법입니다. 네. 저희가 그 문제교육 하면서 12주 동안 하면서 했었던 내용이고요. 맨 마지막에 했었던 내용입니다. 가장 반응이 좋아서 제가 이거를 좀 꼽았고요. 얘를 아마 한 3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다른 걸 비해 많이 한 것 같은데 내용이 굉장히 방대해서 1시간 안에 짧게 제가 20분 안에 짧게 담아내고 질의응답을 좀 많이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히 저희가 12주 동안 한 그 전수 리스트를 살펴보시면 1주차, 2주차에는 개발자 간의 효율적인 협업을 위해서 AGI 방문을 통한 효율적인 의사소통 방법과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필수 협업 도구 5가지를 논의했었고 3주차에서 6주차에서는 소프트웨어 설계 능력 강화를 위해서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 모델링의 이해 그리고 논리 모델링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물리 모델링 그리고 오래클 실행 계획 튜닝 정도 이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주차, 8주차에서는 데이터 통신과 네트워크의 개요, 그래서 리눅스 OS의 구조, 그리고 운영관리 실무도 했었고요. 9주차에서 11주차는 클라우드 기반의 개발 능력 강화를 위해서 도커와 그다음에 이미지 생성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젠키스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2주차에는 마무리로 저희가 협상 능력 강화를 위해서 이거를 교육을 했었습니다. 오늘 발표 주제인 말하는 대로 얻어내는 14가지 법칙은 하버드 협상 수업이라는 책에 수록된 내용으로서 현재 지금 세계 최초의 MBA 과정의 협상학이라고 되어 있는 과목입니다. 이 내용의 책을 보시면 일단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는 모든 영역에서 협상 성공 및 실패 사례 130여 편이 수록되어 있어서 이런 협상이라는 단어에 두려움 없이 다가갈 수 있도록 수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 나는 어떤 유형의 협상가인가입니다. 그 역사 속에 뭐 여러 가지 협상가들 왼쪽에 보시면 그림이 있는데 넬슨 만델라, 영국 토니 블레어 수상, 오바마 대통령 이렇게 있는데 이 분들도 전부 다 자기의 나쁜 습관을 버리고 사고의 틀을 깨서 윤통성을 키워가면서 협상에 의한 위대한 협상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에서 무엇인가 얻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유형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유형이 아니라 자기의 사고의 틀을 먼저 깨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기는 옛날에 어떻게 없애는 게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잠깐만요. 이걸 좀 당겼어요. 안 보이고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아니요, 그게 마우스가 안 되더라고요. 여기 할까요? 위로 올려, 위로. 당겨서 위로 붙여. 그냥 위로 붙여버려. 위로. 통기가 되거든요. 네. 네, 어디고? 네, 있고요. 넘어갔는데 잘 봐. 오늘 페이션. 네. 네. 일단 사고의 틀을 빼고 전에 했었던 사고 방식대로 고객을 상대하거나 이러면 이제 발전이 없고 그 틀을 깨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에서 보시면 여기 네, 이 정도에서 하시죠. 그냥
왼쪽에 그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떻게 여우를 길들일 것인가. 되게 유명한 동화인데요. 이게 어린 왕자라는 동화인데 여기 여우 장면이 나온 데가 있습니다. 네, 여우가 이제 말을 했죠. 아니, 여우가 아니라 어린 왕자가 얘기했죠. 안녕, 여우가 말했다. 이리 와, 나하고 놀자. 난 정말 슬프단다. 그래서 어린 왕자가 제안을 했는데, 난 너하고 놀 수가 없어. 난 길들여지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길들인다는 게 뭐지? 그러니까, 그건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라고 그러니까 여우가 말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이게 협상이라는 거는 정말 서로 간에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이게 또 관계를 맺는다는 뜻은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장표가 나 있는데 서로 같은 주파수를 맞추고 그다음에 자존심도 세워주고 그리고 옆에서 리액션도 해주고 그리고 최대한 베풀어야지만 좋은 관계를 맺고 그다음에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원칙입니다. 원칙이라는 보시면 원칙이라는 말이 어떤 행동이나 이런 따위에서 한결같이 지켜야 될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칙을 말하는데요. 보통 이게 그 영업사원들이나 우리가 얘기할 때 꼼수를 많이 쓰죠. 네. 꼼수는 단기간의 이익은 얻을 수 있지만 장기간의 이제 이익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칙대로 해야 되고 좀 처음에는 그게 손해 있지 몰라도 나중에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익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항상 저희는 원칙을 지켜가면서 협상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제는 세치혀의 힘입니다. 해당 자료는 굉장히 유명한 자료죠. 세치혀로 결란되고 물리친 서희 관련 그림인데요. 소성현이 서희에게 기를 주기 위해서 내가 굉장히 큰 나라의 사람이니까 너가 먼저 절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서희는 그 뜰 앞에서 두려놓은 채 움직이질 않았죠. 상대를 조급하게 만들고 기싸움 끝에 승리 끝에 세치혀로 강동 오주를 얻은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협상가는 때로는 뭐 침묵도 해야 되고 칭찬도 해야 되고 배려도 해야 되지만 정정당당하게 꿀리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전략으로서는 본론보다 굉장히 서론이 중요하고 화가 난 상대를 다른 화술이 필요하고 노라고 말을 할 때 딱 노라고 얘기해 줘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귀여운 어린이가 굉장히 자신감에 찬 얼굴을 하고 있는데요. 아기의 귀여운 모습 아주 자신감에 찬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자신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맞는 말인 것 같고요. 자신감을 통해서 적대감을 극복을 해야 되고 그 두려움을 극복한 적극적인 자세로 상대의 말을 기울이면서 협상을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의 프레임을 바꿔라. 다음에 주는 생각의 프레임을 바꿔라입니다. 흔히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하면 협상은 준비한 것에 10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희가 고객과 협상하기 전에 저희끼리 브레인스톤을 하거나 얘기를 하거나 그런 준비를 하거나 가게 되면 훨씬 얻는 게 많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이게 맞는 말인 것 같고요. 상대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을 해서 전략을 예측하고 대비하면은 정말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도권도 쥘 수 있고. 그래서 협상가는 모의 협상을 통해서 실전 상황에 발생한 반론이나 갈등 문제 예측할 수 있는 생각을 프레임을 갖추고 바꾸면 협상에 유리한 위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첫째 주도권을 잡아라. 이게 오늘 굉장히 웃는 사람들이 없어서 이 그림이 뭔지 맞춰보시겠어요? 고양이가 개한테 선빵을 날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처음에 첫수로 주도권을 좀 잡아야 됩니다. 싸움을 뭐 고등학교 때 굉장히 싸움 많이 해보신 사람들은 굉장히 알 텐데 처음에 선빵을 팍 날리면 기세가 확 눌려서 싸움을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 협상에서 자신의 입장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은 선에서 미끼를 좀 던져줘서 그 미끼가 이제 선빵이 되는 거거든요. 던져줘서 그거를 통해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를 위한 전략들은 뭐 분위기 메이커가 되라, 서두는 가볍게 해라, 빨리 던져야 할 미끼가 있고 나중에 던져야 할 미끼가 있고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관계와 문제를 분리해야 되고 협상 기간도 전략이니까 뺑 나중에 뭐 그때 옛날에 유현진 뭐 협상할 때 보면 뺑 끝에 몇 초 남기고 뭐 협상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격과 방어의 리듬인데요. 이 그림 보면 춤추는 고래죠. 네. 이게 다 아시는 그림인데 어, 다들 알고 있는 속담인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 뜻의 그림입니다. 일단 처음에 고객이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반감이 힘들어 일단 상대의 말을 수긍을 해야 됩니다. 수긍을 하고 그리고 상대 칭찬과 배려를 하면서 서서히 아주 서서히 그 상반된 의견을 제시를 해야 고객이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격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바람비 옷이 젖듯 거부감 없이 접근해서 결정적 때 정보를 끝까지 숨기고 후반부에 나중에 딱 던져놓으면 그때 효과가 어, 굉장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심리 게임을 즐겨라. 이것도 좀 웃긴 동영상인데 이게 뭐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까? 이 동영상을 보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서로 비가 오는데 우산을 안 다치려고 서로 이렇게 하다가 둘 다 접은 거죠. 둘 다 접었고 이거 같이 눈치 게임을 좀 즐겨야 되거든요. 이거 협상은 눈치 게임을 즐겨야 돼요. 일단 강원 전략으로 상대의 약점을 잡아서 상대방의 압박감을 느끼게 하는 눈치도 있어야 되고 약해지면 그 약해졌다는 눈치를 바로 채서 그걸 부드럽게 바로 이야기하는 눈치도 있어야 됩니다. 그와 같이 그 상대방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이 사람이 뭐 어떤 얘기할 건지에 대한 눈치를 딱 보고 그걸 적지적소에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하는 말을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략에 보시면 뭐 보편 심리의 키워드는 공짜 되게 좋아하잖아요. 보면 마트 같은 경우에 이런 전략을 되게 많이 쓰는데 1 플러스 1 하면 하나는 공짜인 것처럼 그냥 느껴지니까 이런 전략도 많이 쓰고 그다음에 뭐 좀 권위를 좀 내세운다든가 아니면 굉장히 유머스럽게 한다든가 아니면 굉장히 부드럽게 한다든가 부드럽게 해서 그 상대방의 눈치를 볼 수 있게 눈치를 알 수 있게 그 사람 상대방이 말을 할 수 있게 하던가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최소 투자의 최고 효과의 법칙인데요. 일단 누구나 최소의 투자를 해서 최고의 효과를 얻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자기의 자원으로 안 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제3자의 힘을 빌어서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좌절에 붙었을 땐 주위를 좀 살펴보고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자기를 협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보고 그 혼자 짐을 떠안지 말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원하는 숫자에 다가가기. 영업사원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내용인 거죠. 고객이 과연 얼마나 원하는 건지, 어디까지 원하는 건지 굉장히 한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시장 바닥에 보면, 흥정을 할 때 저 아주머니가 얼마에 팔까? 얼마까지 깎으면 될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잖아요. 똑같은 건데요. 일단, 수치와 통계를 가지고 정확하게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를 알아야 될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를 위해서는 어, 제가 원하는 가격을 수면 위에 띄우지 않고 상대방을 협상 전문가로 만들어 버리면 그 사람이 이건 뭐 어느 정도 될 것 같아라고 하는 힌트도 넣을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적절한 가격을 협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그 상대방이 모른다고 해서 욕심을 가지고 마지노선 이상 원하게 되면 나중에 그 고객은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거 굉장히 좋은 말인데 가치가 가치다. 야, 난 이거 읽으면서 굉장히 말이 좋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그림이 보면은 강아지 두 마리가 있잖아요. 이게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으면 그림이 잘 나왔을까? 라는 생각을 갖는데 이렇게 같이 있는 것이 가치입니다. 가치. 서로 같이 협조해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게 가치거든요. 고객도 가치거든요. 같이 해야 된다는 뜻인 거고요. 어, 쟤는 남의 회사고 나는 우리 회사야. 라고 생각과 동시에 그 고객은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되나? 요건 이후로 뭐 나중에는 가치를 못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서로 진정성을 나누고 나눌 건 또 이익을 나눌 건 나눠야 되고 서로 공유하고 공동의 미래를 가져야 되는 그런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것도 당신이 가진 결론에 대한 신념. 서로 이게 신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고객과 얘기를 할 때 어떤 신념을 가지고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이게 박태준 회장이죠. 이 사람이 1965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철은 산업의 쌀이다. 쌀이 생명의 성장의 근원이듯이 철은 모든 산업의 기초 소재다. 라고 말을 했어요. 벌써 그때부터. 그래서 이 신념을 가지고 여러 번째 전문가들, 세계적인 전문가가 우리나라는 절대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부터 준비를 해서 현재 이제 대한민국의 세계 6위의 제철 강국이 되었죠. 이와 같이 신념을 가지고 냉철하게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협상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기회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념이라는 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더 큰 그림을 그리는 습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보면, 저 그림 보면 다들 큰 그림을 보고 있죠. 먼 곳을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산에 산도 있고, 막 엄청 길이 복잡하고 힘든 과정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모든 협상은 안 될 것 같아도 지구력 있게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결국은 되더라고요. 또, 그, 어딘가를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게 있으면 정말 지구력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목표점을 향해서 막히면 돌아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그리고 다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끈기 있게 접근하면은 100점 박승을 얻을 수 있는 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자료인데 굉장히 많은 방대한 자료고요. 안에 이게 오른쪽에 제가 이렇게 장표를 보면 내용들을 좀 적었어요. 근데 이 적은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보면 어, 물론 아는 얘기가 되게 많을 거예요. 아는 얘기가 많은데, 다시 리마인드를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솔직히,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사실은 아는 내용이라, 읽으면서 이거 별거 아닌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직원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 얻어갈 게 굉장히 많은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준비를 했고요. 일단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를 아주 짧고 굵게 해주셔가지고 질의응답이 좀 많았으면 좋겠네요. 우리 플랫폼 개발, 헬스케 플랫폼 실본부의 구성원들이 먼저 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하나 질문을 좀 하면, 뭐 질문하실 거 있어요? 준비를 좀 하십니다. 우리 이제 그 기술 전수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참석하신 건가요? 아니면 안 받으신 분이 받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구성원들도 좀 참석을 좀 하면 좋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다 받으셨잖아요. 질문할 게 별로 없는데 같이 일하는 다른 본부 구성원들도 같이 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 오늘 녹화된 내용을 좀 꼭 우리 구성원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질문 생각하고 계시죠, 그죠? 제가 지금 질문을 준비하시라고 좀 우선 제가 이제 보니까 강의 내용에 보면 이제 헬스케어 플랫폼에 필요한 다양한 어떤 개발 어떤 뭐 모델링 또는 뭐 더커, 제키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거는 뭐 모든 구성원들이 필요한 것 같고 이 자료도 같이 좀 공유해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강의는 하지 않더라도 이거는 뭐 우리
헬스케어 플랫폼뿐만 아니라 다른 구성원들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질문을 하나 좀 드리면, 그 많은 강의 중에 이제 이 강의를 선택했을 때는 반응이 좋았다고 하셨었는데, 협상을 언제 우리 그 구성원들, 개발자들이 많이 할까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왜 흥정했을까가 제일 궁금했는데, 뭐, 반응이 좋았다 그러니까 협상해야 되는 상황이 언제고,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좀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그렇다면. 제가 그 교육을 한 이유가 저희가 이제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도 있고 다른 유지 관리 사항도 있고 고객들과 협상할 기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때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까? 아니면 그 어떤 자세에 임해서 그분들, 그 고객들과 협상을 할 때 어떤 것을 얻어낼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강의를 했었고요. 마찬가지고요. 뭐, 이 부장님과 아니면 이 김여진 과장, 왕지영 대리 이제 앞으로 이제 리더가 될 텐데, 미리 준비를 시켜놓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에 제가 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준비는 필요한데,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수행할 때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느냐. 이제 뭐, 수행할 그러니까 때,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다양하게 이제 실전에 응용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의미인 거잖아요. 네네. 좀 구체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를 육상부장님이 쓰면 어떤 케이스에 이런 협상의 기술들을 좀 쓸 수 있을까? 예. 구체적인 뭐 아니면 본인이 경험한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좀 듣고 싶어요. 얘기할 때는 설명을 했었는데, 사실은, 음, 제가 많이 쓰는 거는 가치가 가치거든요. 저는 저희 회사의 이익만 바라보지 않고 고객의 이익도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항상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게 제 기본적인 마인드셋이고요. 예를 들면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에는 네. 가치라는 걸 어떻게 좀 표현할 수 있을까? 가치가 그 말씀을 가치라고 드릴까요? 하면 일단 개발 조건에 보면 거기에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유지 관리하면서. 근데 제한서 RFP 내용 없는 내용들도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어차피 우리 직원들은 유지 관리를 하니까 거기에 그 유지보수 하는데 시간을 이제 많이 쏟고 있잖아요. 인원도 배정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같이 해주는 쪽 해주고 그리고 시간이 넘었으면 이거는 뭐 우리에 좀 버겁다 싶으면 새로 뭐 띄워야 된다 아니면 뭐 계약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되도록이면 그분들의 의견들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했으니까 RFP 내용에 이 내용 좀 없애주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부분들이 있으면 걔네들이 급하게 내다 보니까 RFP에 있는 내용 중에 필요 없는 내용들도 있거든요. 뭐 그런 내용들로 근데 그게 우리만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면 그분들이 안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객한테도 진짜 도움이 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설득한다는 말이에요. 네네. 저는 주로 이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인 사례가 좀 이런 내용들은 뭐 많이 또 볼 수도 있는데 그 프로젝트에 어떻게 적용했어? 혹시 따로 더 추가적인 질문이 많아야 돼요. 지금 이제 시간이 한 한 30분? 30분 내지 20, 적게는 20분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네. 제가 좀 더 끌어야 돼요. 한 5가지 정도. 여기 있는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유 부장님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질문했던 내용도 괜찮으니까 한번. 원래는 제가 이제 그 강의 내용에 말씀하셨던 내용을 실사례와 좀 말씀을 해주십사라고 말씀드리려 했는데 서정님께서 네. 먼저 그래. 말씀을 그래요? 주셔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조금 하다가 사실 이제 프로젝트 제가 이제 PM을 하다 보면 프로젝트 내부의 구성원들과 또 고객과의 어떻게 보면 PM의 입장에서는 양쪽 다의 협상이 돼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가치가 가치라고 이제 또 강한 말씀을 하셨으면 또 그게 또 어떻게 보면 고객과의 어떤 그런 어 단어 그러니까 문구가 될 수도 있고 또
또 어떻게 보면 내부 구성원 팀원들과의 그런 부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떨 때 보면은 이제 PM의 입장에서 보면 그 내부의 구성원과의 의견과 그다음에 고객과의 그 어떤 가치가 상충이 되는 그런 어떤 일이 많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럴 때 이제 지금 그 강의를 주셨던 내용에서 뭐 어떤 뭐 내용으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헤쳐나갈 수 있을지 뭐 그런 뭐 조금 의견을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이게 요구하면서 네. 요 장표가 있는데 이거를 굉장히 영업이나 먼저 생활화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단 사전에 준비 작업으로 굉장히 서로 간에 이거 관련된 사람들과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그 다음에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면 거기 가서도 굉장히 협상할 때 주도권을 쥘 수 있고 이거를 통해서 서로 간의 이익도 많이 얻을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계실 거라고 제가 믿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 있는 장표들 전부 다 보면 그냥 일반적인 얘기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조목조목 보고 그 내용들을 보고 과연 내가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하는 그런 마련은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내용들 읽어. 그러면 뭐 우리 헬스케어 플랫폼에서 하는 일들 중에 고객과 미팅하기 전에 좀 사전 협상을 통해서 그 협상을 잘 이끌었던 아니면 이끌어갈 만한 또그 상황들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 전에 한번 이제 저게 그 코르도바 제거 버전이라고 스테이징 서버에 올리는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이게 사전에 어떻게 할까 저희가 브리핑을 되게 많이 해요. 네, 그 얘기를 가지고 고객들한테 듣고 나니까 금방 민화가 되고 우리를 또 전문가들한테 바라보고 그런 경우가 또 있었어요.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전 문제 서로 간에 공유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팀원끼리 그다음에 의견을 좀 들어보는 게 나을 것 같고 그 의견 중에 제일 좋은 의견만 취합을 해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고객 설득한테 그리고 그래야 얕보이지 않고 우리가 주도권을 쥐게 되고 우리를 전문가로 생각하는 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뭐, 답변이 되면 네? 뭔 뜻이죠? 파트너 협상에 또 나오는 전문 용어 파트너라고 뭔 뭐 기준을 정하고 뭐 이렇게 협상 기술 파트너라고 검색하면 야구예요. 약을 다 하나하나가 다 용어예요. 일단 이런 수순으로 하나는 뜻인 거지 결국 브레인스토밍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전. 예를 들면 내가 협상을 통해서 내가 물어날 수 있는 마지선이 어디고 뭐 이런 걸 미리 파트너라는 툴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딱 준비해 가면 뭐딱 한글로 파트너해서 하면 최상호에 대한이라 계산. 그렇죠. 항상 2개 정도는 준비하고 가죠, 대안을. 근데 그걸 이게 습관화돼야 되거든요. 습관화되지 않으면 거기 가서 얘기하게 되면 얘들 뭐 하나도 준비 안 했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기준점을 가지고 있으면 뭔가 아까 전에 이야기한 개발 범위도 요거는 꼭 간절해야 될 거고 요거는 좀 해도 안 해도 되고 뭐 요거는 양보할 거 이렇게 딱 정하면 막 대화를 하다가 이제 어떤 나의 어떤 판단 기준이 명확해지니까 고객도 심플해지는 거예요. 뭐 이게 하겠다는 말겠다는 게 아니고 이건 진짜 어렵구나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또 많이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쉬운 것들을 많이 해주고 정말 큰 것들 하나는 그거는 따랗게 띄워서 금액을 받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많이 쓰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약간 그거는 이제 우리한테는 이익이 되지만 고객한테는 조금 더 네,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꼼수와 아까 전에 원칙이라고 그랬나요? 그거에 한 경계에 있는 아주 예술과 같은 영역이에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보면 그건 RFP에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해달라고 하면은 요거 10개를 마무리 짓고 요거는 좀 해주면 안 될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사실은. 우리 김효진 과장님은 우리 강의하면서 좀
들었던 내용 중에 좋은 질문이었거나 아니면 또 그때 질문하고 싶은데 못한 거 혹시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있으면 우리를 위해 뭐 우리 이제 참여한 분들 위해서라도 이게 강의를 3시간 했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했다는 의미인가요? 예, 이 디테일하게 강의만 이거 3시간. 하나하나마다 다 얘기를 해서 이건 이런 사례인 것 같고 이건 이런 사례인 것 같고 너무 일반론이나 되게 길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네, 엄청 좋은 강의가 되게 어려워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말을 하는잖아요. 당연한 말인데 질문이 예. 어떤 질문이었거나 아니면 좀 수업 강의할 때 좀 기억나는 상황 또는 질문 뭐 이런 거 좀 하나 소개 좀 해주세요. 다 까먹었어.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어가지고 이거를 언제 써요, 이거를? 아니, 내용이 엄청 많은데? 그런 건 다 한 번씩 적을 수 있으니까 이건 기준이 이거 뭐가 있지? 사장님 내용 위에 그 적는 거 있잖아. 사실 때 기능만 쓰면 구현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걸 좀 있을 것 때문에 열어봤어. 너무 이제 질문하기 부담스럽죠. 음, 어, 첫 제안은 묻지도 따지도 말고 거절해라. 이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참 상당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보면은. 이게 원칙 중에 거절을 하라고 하는데 이게 고객하고 이렇게 앞에 대면하고 있으면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요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의 경험 가진 사람이 저희가 또 설명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 내용들 중에. 그래서 저는 이런 경험이 없어서 이런 거는 얘기를 못 해주고 제가 주로 얘기한 내용들은 서로 간에 얘기했을 때 서로 간에 양보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쭉 얘기해줬고 기브 앤 테이크다. 상대방의 제안을 들어주면 반드시 내야 될 그런 대가를 줘야 된다. 그거 원칙인 거다라고 얘기해주고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줬거든요. 그 내용이 있죠. 질문이 이제 우리 내부에서는 없는 것 같으니까 또 우리 온라인이나 뭐 여기 참석하신 분들 질문 있을까요? 거꾸로 질문한 것 같은데, 이제 고객이 이제 제안했을 때 따지지도 말고 거절하라라고 저기 써 있는 거잖아요. 저게 기필코 좋은 방향은 아니거든요. 네. 부분적인 거절과 부분적인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무작정되고 제안을 묻지도 따지지 말고 거절하라 하면 배심죄에 걸려갖고, 다음부터는 이 사람 피해 바꾸라고 하고, 이 사람은 얘기 안 한다고 얘기하고, 이거는 절대적인 합의잖아요. 그래서 묻지 따지지 말고 거절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거절해라. 부분적인 승인과 부분적인 거절을 적절히 하려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표현이 맞지. 저건 교과서적인 얘기고 저게 뭐냐면은 첫 번째 그 고객 얘기하는 것은 많은 부분을 요구하니 거절해서 저 사람이 좀 그 부분을 좀 적게끔 생각에 적게끔 그 다운 사이즈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전략인 것 같은데 사실은 조리 나라 정서상 좋게 하면 큰일 나. 근데 또 지금 사실은 논란이 굉장히 많은 네, 얘기인데 저 단어가 사실은 저 단어가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더니 예. 좀 협상을 임할 때 좀 정정당당하게 해라. 왜냐하면 그 첫 제안이라고 비굴하지 말라는 뜻인 네,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밑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뜻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정서에도 안 맞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 얘기할 때 상황에 따라서 저렇게 얘기하고 싶기도 한데 아닌 때도 많고. 근데 사실은 저런 경우도 있어요. 경험이 있어요. 사실은 네. 전에 KB인가? KB 처음에 저희랑 협상하러 왔을 때 제가 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이건 안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준 경우가 있거든. 그거에 대한 전문가면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 사람이 신뢰를 하고 저한테 얘기하면
이건 안 되고 이렇게 이런 반영이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처음에 첫 만났는데 뭐라고 얘기할 때 계속 거부를 하게 되면 좀 그렇긴 한데 제 생각에 그런 거. 단어가 너무 세요. 뭐 단어가 네, 쓰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협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RFP에 있는 기능을 하냐 안 하냐 이거는 선택의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해야 되는 협상이라는 건 우리의 생각도 맞을 수 있고 여기 생각이 맞을 수 있을 때 이제 협상하는 거라서 저거는 뭐 저런 룰들도 쓸 수 있는 거니까 뭐 기능 요구사항이 있는 걸 금방 그대로 하는 의미는 아닐 것 같고 뭔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또는 추가로 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거니까 그건 뭐 상황에 맞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혹시 질문이 너무 또 힘들게 하는 거. 근데 저 이정미 시장님 혹시 협상의 기술 뭐 본인의 의견도 좋고 네, 질문입니다. 네, 네. 일단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작성되어 있는데 가장 궁금한 건 네. 저걸 어떻게 내 걸로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런 스킬들을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방법을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도 궁금했습니다. 굉장히 날카. 사례를 들어서 제시하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우리 팀원들 교육할 때는 네. 제 사례를 들어서 특별히 설명을 드렸어요. 네. 근데 제가 경험하지 못한 내용들도 상당 부분이 있거든요. 맞죠? 근데 그런 내용들은 영업사원들이나 이런 고객들하고 상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설명을 잘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챕터가 여러 가지 챕터가 있는데 이 챕터를 몇 사람이 경험한 걸 해서 토대로 해서 교육을 하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한계가 있고 제가 교육을 하는데 이 교육을 하면서 제가 한계를 좀 느낀 바가 있거든요. 제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제 경험상으로 그러니까 고객과 대화를 할 때 기술적인 협상이나 아니 이런 경험만이겠지 다른 그 협상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얘기를 못 해줬거든요.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으신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을 이제 좀 브로드하게 하셨으니까 좀 브로드한 답변을 드리면 이 전체를 다 공부하셔야 좋은 협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을 좀 더 줄여서 구체적으로 어떤 데 좀 협상을 쓰고 싶은지를 이야기하면 좋은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내라든지 아니면 친구나 뭐 집안 일이나 이런 것들의 구체적인 예를 들으면 좀 더 구체적인 네, 대응 전략이 나올 수 제가 있어요. 질문 드린 거 어떻게 활용하냐가 아니라 개인이 어떻게 이거를 학습하는 방식을 여쭤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이런 교육한 걸 그냥 듣기만 하면 내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제 같이 다녀야죠. 고객과 협상을 할 때, 네, 그러면 경험밖에 없다. 네, 경험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경험을 하게 되면 좀 더 빨리 습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한번 인지하고 있으면 훨씬 빠르니까. 그러니까 인지하고 있는 것과 아닌 건 엄청난 차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그 같은 맥락인데 아니 사모님에게 정말 동의하는 부분이고 내가 이제 사업관리 공장으로서 돌아다니면서 PM하고 얘기하고 거기를 얘기했을 때 저게 벌어진 상황을 모셔놓고 보여주는 거죠 제가 보여주고 PM한테 제가 할 테니 그 내용을 보고 만약 그게 잘 되면 그렇게 해라 그렇게 돌아다녔어요 제가 본보드 김수근 많은 부분을 보여줬고 그래서 이제 그 선배가 경험치가 많으니 행위하고 그분을 데리고 와서 행위의 성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제일 좋은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글자로 보는 거하고 말만 듣는 것은 그냥 이 머릿속에서 흘러가는 거지 내가 행위 안 하고서는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보면 저게 있으면 해보라는 거죠. 남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저기 있어. 한번 해보면은 어떤 쌀에도 많이 쓰고 뭐 그럼 교정하면서 내 거가 된다. 읽고 내 얘기 듣고 안 하면은 결국 내가 죽을 때까지 저걸 못 한다는 거지. 그래서 경험을 본인이 스스로 한번 해봐라. 그러면은 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을 것이고 되면 되는 걸 더 배우고 안 되면 왜 안 되는 걸 배울 것이다. 본인이 그 경험치를 내 자산이 된다. 그래서 그런 얘기 좀 네. 옛날 피해 돌아다니면서 했던 거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다 아는 말인데,
정말 두려움을 극복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두려움이라는 게 뭐죠? 새로운 거에 대한 두려움, 새로운 거에 대해. 새로운 일에 대한 내가 새로 네, 처음 하는 일. 처음 하는 일에 대한 고객하고 얘기할 때 내가 이거 실수하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떠지? 뭐 이런 거를 처음에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신감. 자신감. 여기서 잘 이 모르더라도. 장면은 그 장표거든요. 정말 이 내용들 보면 다 아는 내용인데 내가 어떻게 했지? 라는 생각을 이렇게 보면 이해가 좀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해주면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죠. 사실 PM들이 이제 많은 PM들을 위해서 또 많은데 사실 할 말은 머릿속에 있어요. 말을 안 해. 원인은 뭐냐면 내가 얘기했을 때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지? 이 걱정, 지금 방금 두려움 때문에 말을 안 하고 사실은 고객은 얘기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기를 해주고 그 서로가 소통성에서 그 정점인가 편집과를 찾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 두려움 때문에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해요. 착한 PM, 착한 PM, 착한 PM 많이 얘기하는 뭐냐면 말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착하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냐면 착한 PM이 좋은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사이트 갔을 때, 돌아다닐 때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방금 사모님 왔을 때는 두려워도 말을 꺼내라. 그러면 돌아오는 피드백 갖고 내가 잘한지 못한지 성공했는지 아니면 개선한지를 찾을 것이다. 곧 그게 경험이고 그게 나의 실력이 나온 실력으로 나중에 발전하게 된다. 성장이 된다. 그러게 예, 예. 아까 그 두려움이 예. 처음에 아까 밑바탕이 된 게 처음에 브레인스토밍이나 서로가 팀원끼리 회의를 하게 되면 그게 한 반으로 줄고 또 반으로 줄고 그러니까 해야 되지 않아야 되는 내용들을 얘기를 안 하니까. 네. 근데 그런 반응이 오더라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게 반으로 또 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프로젝트 PM이나 이렇게 매니징은 더 중요할 수 있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팀원들 간에 정말 처음에 회의해서 이런 내용을 주제로 가서 얘기할 거고, 근데 이런 내용들 중에 이런 문제가 걔네들 얘기할 건데, 그건 어떻게 대처할 거고, 이런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대부분 그 안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얘기들이. 그러니까 내가 가지는 문제가 이게 문제점이라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의견과 좋은 또 자연스럽게 좀 토론이 된 것 같아요. 혹시 온라인에 지금 또 보질 않았는데 온라인에서 누가 질문하실 분이나 아니면 또 의견, 뭐 질문이 너무나 좋은 말씀 강의였기 때문에 질문하기 할 게 없다면 뭐 자기 의견이라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키워주셨습니다. 말하기로 돼 있는 거. 한 분 정도만 좀 들어보죠. 네. 차이가 많네. 이게 좀 펴봐요. 네. 안 펴나? 이거 넓게. 혹시 뭐 질문이나 아니면 경험, 소개 뭐 이런 걸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중앙에 제가 항상 있는 분을 질문하는데 홍윤희 실장님이 중앙에 계시네, 화면에서는. 홍 실장님? 다른 일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김나무 상무님이 그 옆에 왼쪽에 계시네. 김나무 상무님 혹시 질문이나 뭐 의견 있으실까요? 네, 답을 바꾸시고요. 그러면 일단 오늘 조금 30분에 시작했는데 조금 뭐 늦어져서 40분 하긴 했지만 30분 정도 마무리한다고 생각하고 일단 일단 우리 그 직원들 사실 이제 본부장님이 직원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전수하는 자체가 저는 우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 구성원 전체들하고 같이 좀 공유해서 진짜 본부장님의 생각과 구성원들의 생각이 좀 함께 모아지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었으면 하고 바라고요. 앞으로 이제 다른 부장님들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장님이 이제 시동을 건 거니까 이제 우리 부서 내에서 자기의 어떤 노하우 또는 자기가 하는 일 자체에 대한 어떤 지식들을 일단 본인이 쌓아야 되고요. 그거를 이제 다른 구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좀 부서 내에서 좀 가져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지금 우리 강의가 김성덕 부장님이신 거죠? 김성덕 부장님이 다음 주 강의 있으니까 그때도 좀 많이 참석해 주시고, 조금 시간이 남아서 좀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하는 일들에 우리가 앞에 좋은 것은 AI 퍼스트 플랫폼 혁신 기술 전문기를 만든 최고 인재를 육성하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거기에 또 좀 더 좀 보탠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AI 툴들을 직원처럼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에 와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우리 챗GPT 계정들을 이제 공유해 드릴 텐데, 우리 업무에 적용할까요 말까가 아니라 반드시 적용하시는 방법들을 좀 강구하는 그런, 참석하신 분들은 꼭 계정을 받으시면 우리 업무에 제일 우선적으로 적용할 게 뭔지 고민해 보시고, 적용해서 그 사례들을 좀 같이 나중에는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꼭 좀 AI 도구들을 좀 많이 써보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GT코